정부 여당이 13월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연말정산 환급금과 관련해서 어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몇몇 세액공제의 폭을 늘리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것인데 당정은 이 안을 야당과 협의한 뒤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죠. 그렇다면 야당은 이 당정협의 결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조세 소위 간사인 홍종학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정부와 여당이 4가지 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4가지 안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미 다 지적을 했던 거고요. 예. 당시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이렇게 표출을 하니까 이제 와서 이것을 받는구나. 만약에, 정부의 지지도가 높았다면, 과연 이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 조금 씁쓸하기도 하네요. 예. 어떤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판단이고 4가지 협의안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면 논란이 됐던 자녀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는 안, 그리고 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상향 조정한다. 그리고 공제율이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12%를 확대한다는 안인데 4가지 협의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중산층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높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안에 대해서 다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하. 그 4개 안은 모두 야당이 역시 무난히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정도 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지원하는 액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지금, 소나기 오니까 소나기 피해가자는 식으로, 미봉책으로 약 한 500억 정도를 그냥 이렇게 이를테면 내주는 거죠. 500억 정도 내주면서 이렇게 민심을 수습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수가 아니냐. 그 정도 갖고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된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저는 당장의 반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국민들이 우리 세금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 거거든요. 예.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세정 전체가 무너진다. 세정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반발하면 또 고쳐주고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예. 세정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재벌들과 슈퍼부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평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쪽 부분을 성역으로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는 매년 20, 30조씩 나니까 재정이 파탄나는 상황이고요. 근데 재정이 파탄나는 상황이 근본 원인은 역시 부자 감세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쪽에 돈 많이 버는 그 사람들에게는 부자 감세를 해줘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산층에게만 이렇게 부담을 씌운다. 이것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지 아니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지금 바로 이렇게 성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금 영역에서 예. 정부 나름대로 이게 창조적인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그야말로 이거 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골머리를 쌓았을 것 같은데요. 예. 금년에는 또 세금을 거둘 때 어딘가 하고 한참 찾다가 이제 담뱃세를 찾은 거죠. 이런 방식이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가. 정부가 단순하게 소나기 피해 가자는 방식이면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그러나 네. 이제 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은 검토를 하지 않고 말도 안 꺼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접점을 찾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예.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경제 전문가 몇 명이 여당의 의견을 좌우했다면 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마 이제 여당의 지도부나 일반 의원들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법인세율 인상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요. 지금 재벌에게 매년 5조 원 정도의 비과세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과연 5조 원, 6조 원을 이렇게 재벌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중산층에게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부 여당이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비과세 감면, 이건 뭐 대통령께서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정부의 어제 발표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500억 원 정도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액수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액수는 제가 정확하진 않으시고. 네. 아무튼 그래도 세수가 줄어드는 있고. 것이니까 재원이 네. 줄어서 결국 복지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증세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일단 뭐 무마용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세수 부족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 그럼 그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이제 정부가 내놔야 되겠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과 재벌의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 뭐 이거 지금 한 9천억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예. 매년 5조 원씩 재벌에게 세금 깎아주는데 뭐 9천억 정도 만들기는 굉장히 손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건 굉장히 쉬운 길이 있는데 정부가 성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급 적용해서 이제 세금을 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네네. 거꾸로 이제 연말정산 시작됐는데 거꾸로 계산해서 돌려줘야 하는 것인데 이거 엄청난 행정적 비용도 나오는 것이고 가능하나요 이게? 행정적 비용도 비용이지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가든지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핵심은 공정한 세금이 되어서 이게 자발적으로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그리고 그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구나 예. 하는 신뢰가 있어야지 세금을 내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지금 현금 영수증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세금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가게에 가서 우리 다 세금 공정하게 냅시다 하고 현금 영수증 열심히 받지만 만약에 저기 지금 부자들은 세금 안 걷는데 여기 이 가게에 계신 아저씨 저기 형편도 안 좋은데 이것도 세금 현금 영수증 해가지고 예. 세무당국에다 이걸 노출시켜야 되나? 그러면 현금 영수증 안 받는다는 거죠. 예. 이런 방식이 되게 되면 세정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바꾸는 이런 방식은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전례를 지금 남기는 겁니다. 예, 뭐 듣고 싶은 말씀 많은데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세소위 간사인 홍종학 의원이었습니다.